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 확진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열과 호흡곤란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대학들이 줄어드는 신입생 확보를 위해 학과 신설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지방대학이 살아남기는 갈수록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된 순천만 가든 마켓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의 정원 산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포스코가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지역 사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향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항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투자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6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1,907명, 순천에서 2,620명, 광양 794명, 고흥 308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계약으로 학생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여수에서 1,580명, 순천에서 1,700명, 광양에서 704명, 고흥에서 25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5,027명으로 전주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군인 어린이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열과 호흡곤란,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어린이 확진 시 대응법을 김진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목포 아동병원. 본원과 분리된 옆 부속 건물에서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를 따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사전 예약을 받다 보니 하루에 진료가 가능한 확진 어린이는 40~50명. 30여 개의 입원 병상도 대부분 찼습니다. 11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보통 감염 초기 2~3일 정도의 증상이 집중되는데 고열과 호흡곤란, 탈수 증상 등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평상시에 먹는 양들이 너무 많이 줄거나 또 너무나 탈수되어 있는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특히 체온은 39도 이상 열이 고열로 지속된다든지 특히나 열성 경련 그런 과거력이 있는 아이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이달 들어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0세에서 11세 어린이 확진자는 22,700여 명. 1월에 비해 30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남 7개 병원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 확진 어린이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비대면 전화 상담과 처방은 가능하고 야간 응급 상황 시에는 의료원과 지정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병상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입원하셔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 내 감염인 만큼 어린이가 있는 각 가정에서는 확진에 대비해 체온계와 해열제 등을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으로 전남 지역 화장시설에 장내가 몰리면서 3일차 화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5개 화장장에서 18개의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사망자 급증으로 이달 들어 화장장 가동률이 87.53%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3일차 화장을 못하고 4일차, 5일차 화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를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해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하루 최대 화장 건수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지방대마다 겪고 있는 신입생 미달과 중도 이탈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구책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학교 강의실에는 암 치료제 개발 관련 수업이 한창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난해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를 신설한 겁니다. 암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습에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높습니다. 여수 지역에 정말 고령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가 그런 고령자분들에게 뭔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도 여기 지역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천대학교는 정원 감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학은 정원 적정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사구조 개편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 미충원 학과에 대해서는 미충원 수만큼 정원을 줄이는 작업과 함께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좋은 학과에 대해서는 일부 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과 신설과 정원 감축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지방대 재정 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 그치는 탓에 지방대의 재정과 교육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 그동안 수도권 대학 집중 투자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대학의 현 상황을 고려해 재정 지원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산학협력회계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의 절반을 수도권 주요 대학이 모두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특히 지방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받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또 이제 규모를 크게 좀 늘리고 균형 맞는 그런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지역 사회의 위기로 직결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 지역 대학교를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순천만 가든마켓이 넉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 정식 개장했습니다. 순천의 미래 먹거리인 정원산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정원 자재가 진열돼 있습니다. 작은 화분이나 장식품부터 고가의 기계 장비까지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바로 옆 공판장에서는 조경수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경매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130번 응찰자에게 318만 원의 낙찰. 순천의 정원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 등 300억 원이 투입된 가든마켓이 준공 4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든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순천시는 물론 일반 시민과 농민 등이 주주로 참여해 의미가 더욱 큽니다. 로컬푸드처럼 순천시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운영 방식이 될 것입니다. 가든마켓은 업체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식물을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2024년에는 흑자 전환을, 이듬해에는 주주 배당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전국 최대 정원수 생산지라는 특성에 맞게 안정적인 생산, 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해왔지만 납품 위주로 하고 생산하는 데 전념해서 가든마켓 측은 이와 함께 도시 전체에 정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가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지역사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은 전남도 광양시 광양상의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상생협력 촉구 여론 관련해 앞으로 광양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항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투자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생협의회 특별팀을 구성해 전남도와 광양시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최근 현대제철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은 오늘 성명을 통해 사측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특히 산해하청 노동자들은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지 못해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안전과 관련된 사안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수 5에서 10도, 순천 4에서 10도, 광양 3에서 10도, 고흥 4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5에서 9도, 목포는 6에서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까지 흐리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반도체 수급이 어렵다는 핑계로 연식 변경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일명 카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출고를 하염없이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추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아버지 칠순 선물을 위해 21년형 아반떼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당초 올해 1월 예정이었던 차량 출고가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차량 연식이 변경됐으니 80여만 원을 더 내라는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21년형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21년형은 생산을 안 하니까 단종돼서 그거는 구매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저로서는 황당하죠.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2021년형과 2022년형의 대표적인 차이는 휠 크기와 디지털 키 성능 개선, 소비자 입장에선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원하는 상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른바 카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까지 공급망의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아무래도 기존의 가격이 책정된 차량보다는 신차 출시에 맞춰서 새로운 반도체를 탑재를 하고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소비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연식이 변경되면서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뿐입니다. 자동차 매매 약관에는 사양 변경으로 변동된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반년 넘게 신차를 애타게 기다렸던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금을 떠안고 차를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지만 신차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신차가 나오더라도 나는 그냥 예전에 계약한 걸로 할게요라고 하면 그걸로 빼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지금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그 옛날 그 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아니에요. 국내에서 새 차를 인도받으려면 최소 7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점을 악용해 연식 변경을 이유로 차량 출고가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을 웃돌면서 올봄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전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0%로 평년 대비 10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만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아 봄 가뭄이 우려되고 있다며 4대 후 통수 일정을 평년보다 1, 2주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5,000여 개 업체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사에는 300만 원, 기타 사업장에는 200만 원, 후원 방문 판매 사업자 등에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순천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